자, 여기 부동산을 특성할 때 이 부동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토지의 특성 이렇게 해요. 토지의 특성. 그래서 이 토지 특성에는 우리가 자연적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 자연 그대로 그대로 해석하세요. 자연 그대로 있는 것 물리적 개념입니다. 이거는 무슨 개념? 네, 물리적 개념이다 하는 거죠. 물리적 기술적 개념이에요. 그리고 인문적 특성 있어요. 인문적 특성. 자, 인문적 특성은 우리가 다른 말로는 용도적 경제적 개념입니다. 경제적 개념인데 인간이 부동산을 이용하는 개념이 인문적이다. 되나요? 인간이 부동산을 활용하는 것이 인문적이고 이거는 자연 상태 그대로의 모습을 물리적 개념을 말하는데 대부분 시험은 어디서 나누냐? 이 자연적 특성 개념에 대해서 문제가 출되고 인문 특성은 거의 출제가 잘 안 됩니다. 인문 특성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자연적 특성이 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적 특성에 보면은 선천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거는 인간이 부동산을 용도를 바꿨죠. 후천적이다, 선천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자연적 특성에 보면은 자연적 특성에는 우리가 토지는 이동을 하지 못한다. 다른 지로 옮길 수 없다 하는 특성. 부동성, 고정성이라는 특성이 있고 자, 토지는 주지 면적의 한도 내에서만 이용하지 토지 면적은 유한하다 이렇게 해요. 말 알겠나요? 유한, 한정이 있다. 한정된 땅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는 면적은 늘릴 수 없다. 부정성이라는 뜻이에요. 부정성. 자, 토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는다. 그것을 영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영속성. 자, 토지는 전부 다 토지가 소유권을 가지지만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성, 그걸 인접하고 있다. 인접성이 있어요. 인접성. 근데 토지는 그 위치마다 모양과 형태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지상 부분과 지하 부분이 다 다릅니다. 그럼 토지는 위치를 두고 있는데 그 위치에 있는 것들은 다 다르다. 위치마다 다르다. 그래서 똑같은 것이 없다. 개별성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적 특성에는 부동성 이동할 수 없어요. 부정성 면적을 늘릴 수 없어요. 토지 면적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속성 토지는 소멸되지 않아요. 그 다음 토지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인접성이 있어요. 토지는 다 달라요. 되나요? 다 달라요. 그 외에도 토지는 토지 상태에서 뭘 가지고 있느냐? 작물을 재배할 수 있죠. 작물 배양성을 가지고 있고요. 땅을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가경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자연적 특성이지만 시험에 거의 안 놉니다. 우리 시험은 딱 이 5가지. 이 5가지에 대해서 잘 놉니다.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이 실수를 하는 부분은 어디서 실수하느냐? 부정성과 영속성. 요에서 실수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럼 요것만 잘 정리하면 나머지 부분은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이 지금 여기서 간단히 언급하지만 나중에 전체적인 내용, 저 감정평가상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책론, 경제 파트 그런 용어들이 막 지금 섞여 있어요. 그럼 처음 앞에 들을 때는 뭐가 뭔지 그 자체를 잘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나중에 순환이 1순환 되고 2순환 되면 그때 이 용어가 있었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해가 빠르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이해하기 없죠. 그냥 한 번쯤 요런 특성이구나 가볍게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시험 출제가 많다는 거죠. 자, 인문적 특성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토지는 위치가 정해져 있는데 이 위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것이 대로 될 수 있고 또 이 대에서 또 뭡니까? 네, 전이 될 수 있고 전이 대로 전환될 수 있죠. 그럼 토지는 위치가 있는데 그 토지는 인간에 의해서 용도를 전환할 수 있죠. 용도를 전환해서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다. 용도의 다양성을 두고 있어요.
용도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되나요? 자, 토지는 이동을 못하며 이동을 못하지만은 인간이 이용할 때 이게 이 1필지 토지가 너무 면적이 적어. 그러면 한 필지를 가지고 면적이 적으니까 공장을 짓는데 건축을 하는데 부족한 땅이 있죠. 그럼 인접하고 있는 땅을 매입해 가지고 두 개를 합칠 수도 있어요. 합칠 수도 있고 또 1필지 땅이 너무 커요. 너무 크니까 또 이용에 또 불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땅은 합치기도 하고 땅은 분할하기도 한다. 그리고 병합 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되나요? 병합 분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토지는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에 있는 가치적인 문제가 토지가 있는 위치적인 문제에서 환경이 주변 환경이에요. 외부 환경이에요. 외부 환경. 이 토지가 위치하는 외부 환경이 끊임없이 그 환경이 가변적입니다. 끊임없이 가변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가변성을 가지고 있어요. 토지는 끊임없이 주변 환경이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변적인 환경 자체가 어떤 환경이 있느냐? 사회적 환경, 그 다음에 경제적 환경, 그 다음에 행정적 환경. 이런 환경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인간에 의해서 변화되면서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준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문적 특성이라고 해요. 인문적 특성. 근데 인문적 특성에는 가끔씩 시험에 잘 노는 것은 용도의 다양성. 여기서 한 번쯤 잘 노고 인문적 특성보다는 전부 다 뭐다? 자연적 특성에서 시험이 대부분 온다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71페이지 보니까 토지의 자연적 특성 있죠. 첫 번째 줄에 가운데 보세요.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물리적 특성이다. 줄 거죠.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물리적 특성. 그리고 선천적이다 하고 본원적이다, 불변적이다. 불변입니다. 불변. 자연스러운 불변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부동성 있죠. 부동성. 이동할 수 없다는 뜻이죠. 자, 이동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비이동성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데, 자, 의 부분이 있고 여기서 문제는 대부분 특성을 봅니다. 땅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부동성에 따르는 특성은 어떠느냐 하는 건데, 저게 첫 번째 보니까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기초적 근거가 된다 하는 거죠. 토지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게 내 소유물이다. 이 소유물이다 할 때 등기를 합니다. 등기. 그럼 동산은 이동하죠. 이동하니까 뭔가 점유입니다. 점유. 그래서 그 기억본에 보면은 니은에 보세요. 니은에 보니까 움직일 수 없는 부동산에 관해서는 공시방법 줄 거세요. 공시방법으로 뭐 한다? 등기를 하는데 동산은 뭐 한다? 점유로서 공시한다. 공시방법이 다르다. 공시수단이 다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시방법이 다른 것이 공시수단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공시방법이 다릅니다. 자, 주 내용은 아닙니다. 자, 2번은 약방의 감초입니다. 부동산 하면 무조건 이 말이 딱 나오면 무조건 부동산입니다.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부동산인데, 자, 거기에 뭐라고 있느냐? 부동산 시장이 국제화다. 자, 국제화라 했어요.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했죠. 그럼 다른 장소로 땅을 가지고 이동해서 거래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국지적이다 하는 말이 다른 말로는 지역적이다 하는 거죠. 지역적이다. 그리고 국지적이다 하면 말을 먼저 항상 지역적이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역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이 한정되어 있겠죠. 넓은 지역이 아니죠. 그럼 시장이 뭡니까? 물건이 적죠. 그 지역 물건이니까 부분 시장이 형성되고 좁은 시장이다, 부분 시장이다, 하위 시장이다 이런 개념을 다 갖고 있는 개념이 국지적이다 하는 거죠. 자, 시장에는 누가 있어요? 시장에는 항상 거래하는 사람,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어요. 근데 그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지역적으로 한정된 땅을 가지고만 거래한다. 그래 국지화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다음 지역 분석 근거가 된다라고 있는데, 자, 지역 분석 근거.
분석의 근거가 됩니다. 자, 내가 용도를 결정했어요. 용도. 즉 내가 주거용이다. 주거용도를 이용하겠어. 어떤 상가를 이용했어. 상업지, 공업지를 하나를 선택했다고요. 그러면 주거용도를 결정하고 이 용도를 결정해서 주거용도에 맞는 위치가 어딜까? 위치. 주거용도가 맞는 위치가 어딜까? 상업용도가 맞는 위치가 어딜까? 공업용도가 맞는 위치가 어딜까? 그래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용도를 결정한 뒤에 그 위치를 결정했어요. 위치를 결정했어요. 자, 그러면 위치를 결정했다? 그럼 주거지를 구입했다고요. 주거지를. 그럼 주거지를 구입해가지고 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 지역이 뭡니까? 주변에 뭡니까? 시장도 있고 공장도 있어요. 그러면 주택 가치가 떨어지죠. 내가 주거지로 들어갔는데 땅을 사가지고 주택지로 들어갔는데 샀단 말이야. 근데 주변 환경 보니까 주거지역과 어울리지 않아. 그러면 주택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럼 주택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 땅을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있다 없다? 옮길 수 없다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 필요하다? 지역 분석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지역 분석. 자, 그래서 한 번 용도에 따르는 한 번 결정한 위치는 잘못 판단했을 때 다른 지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용도에 닿는 위치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뭘 분석한다? 지역 분석을 철저히 하세요 라는 겁니다. 그럼 지역 분석을 철저히 안 했을 때 요 지역 분석과 관련된 말이 우리가 뭐가 나오느냐? 외부 효과와 관계 있어요. 무슨 효과? 외부 효과 있어요. 그 외부 효과는 외부 환경에 따라서 내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효과를 말하는데요. 원래 외부 효과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정책론에서 자, 제3자입니다 하는 거야. 나와 아무 관계 없는데 이 말이야. 의도하지 않았어요 하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제3자가 나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고 손실을 주기도 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지 않아요. 그 네 가지를 외부 효과입니다. 그러면 외부 환경에 대한 효과가 나에게 플러스 요인을 주는 것을 정의 외부 효과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마이너스를 주는 효과를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그러면 내가 용도를 결정해서 지역 분석을 잘해가지고 위치를 선정했죠. 그럼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관계없지만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지역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된다. 알겠나요? 그 지역 분석 근거되면 뭐다? 부동성. 국제하다 하면은 부동성. 이 낱말이 떠오르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부동성은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모든 물건 거래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부동산은 이동을 못하니까 그 물건을 직접 나에게 가져줘 보세요. 가져줘도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동산들은 뭡니까? 내가 그 물건을 지금 시간이 바쁘니까 내가 직접 찾아갈 수 없으니까 좀 갬본을 갖다 주세요. 이래 할 거라고요.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동산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토지는 뭡니까? 움직일 수 없죠. 그럼 그 모양이라든지 크기라든지 행태라든지 그 주변 환경을 보려면 볼 수 없다고요. 그럼 직접 찾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부동산은 부동성 때문에 정보 활동화 시킨다. 그럼 정보 활동을 시키는데 정보 활동에서 반드시 현장 중심의 활동이라고요. 이거를 뭐다? 임장 활동을 시킨다. 그래서 임장하면은 항상 뭐다? 네, 부동성 생각하세요. 됐나요? 그러면 이 정보와 관계 있는 것이 활동이 뭐다? 임장 활동이고 정보와 관계 있는 것이 어떤 정보? 지역 분석도 하나의 정보를 얻기 위한 분석이죠. 이해됐나요? 네, 요거. 그래서 임장 활동, 정보 활동 있습니다. 그다음에 4번이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다. 자, 이게 다 연결있죠. 정보 활동을 시키는 것은 지역 분석과 관계 있고 정보 활동을 시키는 것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임장 활동화 시킨다 이 말이다. 자, 그다음 5번입니다.
제도적 규율을 대상이 된다. 자, 제도적 규율을 대상이라는 것은 땅은 움직일 수 없죠. 그럼 땅은 움직일 수 없으니까 도망 다닙니까? 이동할 수 없잖아요. 숨길 수도 없잖아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고요. 그럼 국가가 공법을 규제할 때 공법 규제가 용이하다는 거죠. 우리 공법은 뭡니까? 건축법도 있고, 국기법도 있고, 그 다음에 세법도 있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관련 법률이 있고, 공법상의 규제가 용이하다. 도망 다니지 않으니까. 숨길 수도 없으니까. 됐나요? 공법상의 규제가 용이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들은 우리 시험에 잘 출제되지 않더라. 그냥 한번 읽고 하는데, 자, 부동성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다시 해봅시다. 뭐 한다? 국지하다. 국지가 무슨 뜻이라고요? 지역적이다. 우리 국지성 호구 들어봤죠? 그 지역적으로 형성된다. 지장이 지역적으로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됩니다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용도를 결정해서 위치를 찾아갔어요. 요거를 우리가 입지론입니다. 무슨 론? 입지론이에요. 자, 우리가 토지가 위치하는 장소는 모든 입지가 좋다 이리 말할 수는 없다고요. 입지가 좋다 할 때는 용도에 따르는 입지가 좋은 거지, 토지가 위치하는 것은 모든 용도의 입지가 좋은 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자, 땅이 위치하고 있는데 요 땅은 공장으로서 운영하는 입지는 좋지만 주거 용도 입지는 안 좋을 수 있다고요. 공장 용도로는 좋지만 주거 용도는 안 좋을 수 있다고요. 어느 지역은 통닭집으로는 잘 좋은 자리가 되지만 상가로는 안 좋을 수 있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입지론이라는 것은 용도를 결정하고 위치를 찾아가는 것을 입지론이다. 그럼 그 입지론은 용도에 따른 잘못된 결정을 못할 때는 지역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된다.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됩니다 하면은 뭐다? 부동성. 그다음 정보를 얻기 위한 임장 활동하면 부동성. 그래서 부동성은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실수할 것도 별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부정성 갈까요? 73페이지. 자, 부정성은 면적을 늘릴 수 없다라고 합니다. 면적을 늘릴 수 없다. 예. 자, 그래서 비생산성, 면적을 유한성, 면적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수량의 고정성인데요. 자, 가로 2번에 물리적, 경제적 공급 있죠. 자, 공급이 일어났어요. 공급. 자, 부동산, 토지 공급은 면적 공급을 말합니다. 다시 토지 공급 무엇을 말한다고요? 면적 공급을 말합니다. 그러면 방금 부정성은 물리적 개념으로서 물리적 공급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면적을 늘려서 공급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물리적 공급을 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토지는 면적을 늘려서 공급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실질적 면적을 늘릴 수 없다. 근데 요거 그래서 이것 항상 조심하세요. 물리적이냐 경제적이냐 요거. 그러나 경제적 공급은 할 수 있다. 이 경제적 공급을 다르게는 뭐냐? 용도적 공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토지는 현재 땅이 전이 돼 있어요. 전. 그럼 주변에 택지가 부족하니까 전을 뭐로 전환해서 택지화 시켜서 주택지로 공급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땅을 면적을 늘려서 공급해 준 건 아니죠. 이해됐나요? 자, 저수지가 있어요. 그러면 저수지가 있는 상태인데 그 저수지에 흙을 메웠어요. 흙을 메가지고 매립해가지고 대를 조성했어요. 그러면 대지 공급해줬죠. 그럼 저수지 면적은 그대로 있죠. 흙을 메워도. 그럼 물리적 면적은 늘어난 거는 없지만 사람에 의해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앞에 무슨 말이 나왔을 때 물리적이냐 경제적이냐 이 용어를 잘 보고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물리적 공급, 경제적 공급입니다. 자, 그래서 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 공급을 할 수 없으니까 면적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면은 뭐가 들어가면 비용이 들어가죠.
이 물건을 만들 때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비용 생산비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물리적 공급을 하지 않으니까 생산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산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생산을 하지 않으니까 비용이 듭니까 안 됩니까? 없죠. 생산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네? 생산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되나요? 생산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요겁니다. 물리적 공급 개념에서.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게 우리가 2번 있죠. 단기적, 장기적 공급 이렇게 있죠. 이건 좀 나중에 이해하면 되고 3번 있습니다. 74페이지. 그게 뭐죠? 집약적 이용 돼 있죠. 무슨 이용이 돼 있다고요? 자, 토지는 이 면적 상태에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면적은 한정되어 있는데 5사람이 이용할 때와 10사람이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럼 5사람이 이용할 때는 좀 소유자가 이용하는 주체가 적기 때문에 한정된 땅을 뭡니까? 좀 넓게 나눠서 이용하면 되겠죠. 되나요? 근데 이용하는 주체가 많을 때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좀 뭡니까? 세분화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땅을 한 면적에 토지를 이용할 때 면적을 넓게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조방적 이용이래요. 그럼 땅은 면적은 한정되어 있는데 한정된 땅을 이용하는 주체가 많으니까 뭐냐?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집약적 이용이라 한다고요. 토지는 면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뭔다? 땅을 세분화시켜서 이용하는 거. 집약적 이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방적 이용, 집약적 이용 반대가 조방적 이용. 조방적은 면적을 넓게 이용하는 거고 집약적 이용은 면적을 적게 이용하는 거. 이해됐나요? 부정성 때문에 토지는 뭐다? 집약적 이용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나중에는요. 조금 암기를 한다면 우리가 부정성 하면 가장 대표적인 걸 이미 설명이 다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부정성에서 가장 많이 노는 내용입니다. 특성입니다. 생균희가 문수집. 부정성 하면 뭐다? 생균희가 문수집. 이 내용이 부정성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인데 방금 뭐냐? 생은 뭐냐? 생산비 법칙이 존재하지 않더라. 생산비가 없더라. 알겠나요? 만들어내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개념이 물리적 공급을 하지 못하나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는 거 명심하라고요. 자, 그러면 자, 균인데 나중에 우리가 수요 공급을 비하여 수요 공급은 토지 공급이 물리적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수요자가 그 땅을 이용하는 주체가 수요자가 많다 이 말입니다. 되나요? 그래서 물리적 공급을 한정됐다 하는 것을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라고 나중에 말해요. 그럼 한정되면 수요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수요자가 가격을 결정한 것보다 공급자가 뭡니까? 부리는 것이 값이라.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가격이 급등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 가격 형성이 힘들다. 정상적인 가격이 형성이 힘들다 말이야. 알겠어요?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가격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물건은 10개로 한정되어 있어. 근데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100명이다. 그럼 100명이 이 땅을 10개밖에 안 되는 땅을 이용하려면 그 수요자들이 경쟁하겠죠. 초과 수요니까. 그럼 수요자 경쟁에 의해서 평소에 적정한 공급과 적정한 수요이 되면 정상적인 가격이 형성될 건데 물건이 귀하다 보니까 정상적 가격이 아니라 아주 급등하겠죠. 그래서 균형 가격 형성이 힘들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최근에 우리가 뭡니까? 닭이라든지 어느 지역에 닭이 폐사했잖아요. 근데 그 닭 중에서 어떤 닭입니까? 육개닭이 아니고 알을 낳을 수 있는 닭이 폐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계란값이 올랐잖아요.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니까. 그럼 그걸 이제 한 달만 지나면
한 달, 한 3개월만 지나면 다시 원 회복됩니다. 우리 닭이 빨리 크잖아요. 그러니까 공급하기 빨리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참 많이 먹기도 하고 많이 죽기도 하고. 네? 제일 불쌍한 것이 닭이에요. 닭. 많이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돼지가 많이 먹죠. 예.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균형 가격 형성이 힘들다 하는 거죠. 부정성.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별 의미가 없는데 기하다는 거죠. 희소성이라고. 희소성. 기하다 하는 거죠. 자, 방금 요거는 뭐와 관계 있느냐? 역시 균형 가격 형성이 힘들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가격입니다. 가격. 되나요? 가격이 정상 가격이 형성되지 못하는 가격 경쟁이 받는 거예요. 무슨 경쟁? 수요자 경쟁. 초과 수요에 대한 수요자 경쟁을 낳습니다. 무슨 경쟁? 수요자 경쟁이 났습니다.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해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균형 가격 형성이 힘들어지고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은 전부 다 뭘 발생시킨다? 부동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자, 무슨 문제를 발생시킨다고요? 부동산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럼 부동산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부정성입니다. 자, 부동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정성 때문에 부동산 문제를 발생하는데 그 두 가지는 토지 부족 문제, 토지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방금 공급만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자가 많죠. 그럼 초과 수요에 대해서 수요자 경쟁에서 가격이 택도 없이 오릅니다. 그래서 이거 지가고라고 하면 지가가 상승하는 효과입니다. 이거를 지가고라 합니다. 지가고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정작 토지를 필요하는 사람이 토지를 정상적 거래에 의해서 뭡니까? 사용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토지의 문제가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니까 문제에서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는 배경이 됩니다. 라고 해요. 자, 여기서 공개념 났죠? 공은 뭡니까? 공법상의 주체입니다. 공법상의 주체. 공개념이 뭐라고요? 공법상 주체가 누구예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죠. 국가가 개입한다는 거죠. 공개념이 뭐라고요? 국가가 토지 문제에 더 개입을 하게 된다는 거죠. 됐죠? 자, 토지 공개념이란 무슨 뜻이라고요? 사회적으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국가가 개입하는 행태를 뭐다? 토지 공개념이라 한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토지 공개념, 국가가 개입하는 배경이 되는 것은 뭐다? 부정성이다. 자, 그 다음 수가 있어요. 자, 방금처럼 요것도 연결돼 있죠. 오로지 하나죠. 물리적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자가 많으니까 보니까 특정 지역에 토지가 부족합니다 하니까 그 지역에 이동을 할 수도 없지만 생산도 할 수 없죠.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수급 조절이 곤란합니다 하는 거예요. 수급 조절이 곤란합니다 하는 거죠. 수급 조절이. 우리가 수급 조절이 곤란하는 것은 부정성도 있지만 부동성도 그 역할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자, 어느 지역에 택지가 부족해요. 그럼 그 택지를 늘릴 수 없잖아요. 이동할 수 없잖아요. A 지역에 있는 택지가 있고 B 지역에 있는 택지가 있는데 A 지역에 택지가 부족하면 B 지역에 있는 걸 이동하면 이동할 수 있는데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수급 조절이 곤란한 거고 또 부동산은 면적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역시 수급 조절이 곤란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수급 조절이 곤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뭐였어요? 집이 뭘까요? 토지는 면적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이용하는 사람 주체가 많으니까 뭡니까? 세필화 시킨다 했죠. 그러면 좁게 이용하는 걸 뭐다? 집약적 이용화시킨다 하는 거죠. 조방적 반대, 집약적 이용화시킨다. 자, 이것이 부정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영속성 갈까요? 영속성. 자, 영속성 하니까 일단 토지는 뭡니까? 소멸되지 않더라. 소멸되지 않더라. 그래서 영속성을 비소모성, 불개성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75페이지에 보니까 영속성으로 파생되는 특성이 있어요. 자, 방금 토지는 뭡니까? 소멸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멸되지 않더라. 이 소멸되지 않는 것을 뭐냐? 물리적 개념으로서
토지는 사라지지 않더라.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는 개념을 우리가 강가라는데 물리적 강가가 존재하지 않더라 합니다. 자, 그러면 방금 부정성에도 물리적, 경제적 개념 썼죠. 항상 자연적 특성에는 물리적이라는 말을 쓴다고요. 물리적. 그럼 물리적 강가는 발생하지 않아요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니까 경제적 강가는 인간에 의한 주변 환경에 대한 강가니까 경제적 강가는 발생할 수 있다 항상 연습하세요. 아까 공급비도 부정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할 수 없지만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고 했죠. 예, 그 말과 항상 물리적이냐 경제적이냐 이 용어에서 조심하세요. 자, 그러면 소멸되지 않으니까 다시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만들 필요 없죠. 그래서 내가 부정성하고 영속성을 조심하는 이유가 비슷한 용어가 들어온다고. 비슷한 용어가. 자, 아까 부정성은 생산하지 않는다 했죠. 만들어내지 않으니까 생산비가 없더라는 거야. 그런 생산비가 없다는 거야. 원가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영속성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다시 만든다. 다시 제자 재생산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재생산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다? 영속성이고 생산비가 없다는 말은 그럼 부정성이라고요. 조심하세요. 이해했어요? 다시 만들지 못한다는 거, 소멸되지 않는 거 다시 만들 필요 없어. 재생산 이론이 없다 하는 것은 영속성이고 생산비가 없다,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죠. 늘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정성이라고요. 딱 조심할 말이에요. 조금만 조심하면 돼요. 자, 그 다음 부동산은 소멸되지 않으니까 과거에도 존재했어요 안 됐어요? 과거에도 존재하고 현재에도 존재할 거면서 미래에도 존재하겠죠. 그럼 계속 부동산은 토지는 계속 존재할 거예요. 계속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시점에 부동산을 구입합니다. 구입했으니까 이것을 계속 보유할 수 있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소유를 할 수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 소유하다가 나중에 매각, 처분할 수 있어요. 처분. 그러면 구입했을 때 가치와 매각했을 때 가치가 올라갈 수 있죠. 이것을 우리는 일정 기간 동안에 소유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다. 소유에 따른 이익이 난다. 소유에 따른 이익. 그러면 처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죠. 이 재산을 아까 내가 자본이라 했죠. 내 재산을 자본이라 했죠. 나중에 팔 때 다시 팔고서 다시 돈이 들어왔어요. 돈이 들어보니까 처음에 내가 구입할 때 5억 주고 샀는데 나중에 팔 때는 7억이 되었어요. 그럼 내 자본이 늘어났죠. 아, 자본 이득이구나. 소유에 따른 이익을 다르게 표현하면 자본 이득이다 라고 표현해요. 이 말과 이 말이 같다 이 말이에요. 소유 이익, 자본 이득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용어 때문에 또 헷갈릴 수 있어요. 소유 이익을 다른 말로는 뭐다? 자본 이득이다. 그럼 이거는 뭐다? 시세 차익이죠. 그럼 부동산은 영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소유 이익이 발생하는 자본 이득이 발생할 수 있고, 자, 그럼 구입한 부동산을 내가 소멸되지 않으니까 타인에게 뭡니까? 임대를 해줄 수 있죠. 내가 사용하지 않고 타인으로 하여금 임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임대에 따르는 활동에 대해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죠. 그걸 우리는 소득입니다. 그러면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케 하죠. 사용에 대한 이익입니다. 사용을 다른 말로 이용이라 하죠. 똑같은 말이죠. 사용 이익이 발생해요. 내 부동산을 내가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사용케 해서 이익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득, 이득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득이라 표현할 때와 이용이라 할 때 약간 이것 때문에 용어 때문에 막 헷갈려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영속성 때문에 투자를 하면은 크게 두 가지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일정 기간 동안의 소유에 따라서 발생하는 소유에 따른 자본 이득이 발생할 수 있고, 타인에게 임대를 한다. 사용케 해서 사용이익이 발생한다. 이걸 소득 이득이라 합니다. 되나요? 그래서 부동산은 소멸되지 않으니까 타인에게 임대를 줄 수 있다. 그래서 문제에서 부동산을
임대차 시장이 발생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면은 영속성이다 이거예요. 되나요? 토지 공개념의 도입 배경이 된 특성은 무엇입니까? 그럼 부정성이에요.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토지 부족 문제가 토지의 문제가 발생,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니까 국가가 들어오는 것은 부정성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고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토지 공 개념이고 공 되나요? 그 다음에 임대차 시장을 발생한 근거가 뭡니까? 하면은 영속성이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물건들은 동산이나 이런 물들은 보유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자동차도 처음에 살 때 비싸죠, 그죠?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강가가 발생하죠. 그럼 나중에 되면 가치가 떨어지죠. 가치가 떨어지고 소멸됩니다. 없어집니다. 근데 토지라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라지지 않잖아요.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뭐가 합니까? 소유하고 싶어. 그리고 뭐 화폐 가치 하락으로 따라서 뭡니까? 부동산 토지 가치는 계속 대부분 올라가. 그래서 뭡니까? 소유하고 싶은 소유를 하고 싶은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알겠나요? 그리고 또 도망다니지도 않고 가치가 올라가니까 담보력도 좋죠. 담보력도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75페이지에 1번 강가 삼각 적용 배제. 여기 강가는 물리적 강가가 없다는 거지요. 경제적 강가는 있습니다 하는 거고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2번 경제적 가치는 파괴 가능하다. 1번은 물리적 강가가 없고 2번은 경제적 강가는 존재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산의 보존 수단이 된다. 토지는 소멸되지 않으니까 대부분 가치가 올라가죠. 보존 수단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장기적 배려하세요. 장기적 배려. 그 중에서 기업가 니은 요거는 나중에 하면 되고요. 디귿 그걸 소득 이득이죠. 소득 이득을 뭐 한다? 임대에 대한 사용 이익을 말하고, 그다음 자본 이득 있죠. 자본 이득이다. 자본 이득은 뭡니까? 소유에 따른 소유 이익. 이걸 자본 이득이라 합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에 임대차 시장을 발달한 근거가 된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76페이지 개별성 있어요. 자, 개별성 있는데 토지는 똑같은 것이 없어요. 똑같은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과적으로 개별성은 비 들어가요. 비. 예. 자, 개별성은 대부분 요 특성들이 있습니다. 개, 비리, 일표, 대감 있는데, 자, 동일한 물건이 없기 때문에 비대체성이 없어요. 비대체성. 대체성이 뭐라고요? 우리가 대체제다 하는 것은, 대체성이 있다는 것은 일단 대체를 하려면 뭡니까? 나와 용도적으로 동종 유사해야 되겠죠. 용도적으로. 그러면 토지는 똑같은 모양이 없으니까 다른 물로 대체할 수 없어요. 그럼 대체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공급 행위도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죠. 자, 내가 운전기사인데 우리가 운전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럼 내 차를 운전하는데 뭐야? 대리기사 있잖아요. 그럼 용도적으로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대체성이 있는데 요거는 대체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게 없으니까 조직화가 만들기 힘들다고요. 비조직화를 만드는 거예요. 비조직화. 그럼 똑같은 것이 없으니까 똑같은 것이 없다. 표준화를 만들기 힘들다고요. 표준화를 만들기 힘들다. 그래서 비대체성, 비조직화, 비표준화 이런 거예요. 비. 되나요? 대체성이 뭔지 알겠죠? 동종 유사성이 있어야 대체성이 있는데 동종 유사성이 없기 때문에 대체성이 없다. 비대체성. 되나요? 그러면 조직을 우리가 조직화시키려면 단체가 구성돼야 되는데 동일한 자기 혼자밖에 없잖아. 그럼 조직화가 만들기 힘들다 하는 거고, 동종 물건이 있으면 어떤 표준화시킬 건데
표준화도 만들 수 없잖아. 기준을 제시할 필요 없다고요.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에 보면은 옛날에 처음에 각종 뭐 모토로라도 있고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현대도 있고 상당히 많은 핸드폰이 있었다고요. 그때 충전시키는 잭이 전부 다 통일되어 있지 않다고요.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더라. 근데 너희들은 똑같은 핸드폰이니까 회사마다 왜 그렇게 뭐 전부 다 다른 걸 쓰느냐, 표준화시켜라 하는 거죠. 그 잭이 다 우리나라 거기 다 같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만드는 거는 자기 나라니까 거기서 표준화되면 되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까지 표준화시키면 된다고요. 동종 유사성이 있으면 표준화를 만들기 쉬운데 동종 유사성이 없으니까 표준화가 만들겠다. 비비비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질성이 뭡니까? 다르다는 말이죠. 이질성. 동질성 반대 이질성. 예, 요거는 별 의미가 없고. 자, 그 다음 방금 일입니다. 일물 한 가지 물건에 대해서 일가 동일한 가격 한 가지 물건에서 동일한 가격이 일물가 법칙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이 말이죠. 일물가 법칙이 존재할 수 있다. 앞에 있는 책걸상 한 조로 모양이 같잖아요. 모양이 같으니까 이 한 조에 5만 원, 요 한 조도 5만 원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그죠? 그럼 같은 물건이니까 동일 가격을 만들 수 있는데 땅은 뭡니까? 다 다르다고요. 같은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일물가의 법칙이 존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자, 표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부동산 학계는 가장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느냐? 부동산 가격 공시하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그때 대표성 땅이 있으면 이 땅을 매년 공시한다 했어요. 1월 1일 기준점을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표준 가격을 제시하는데 표준 가격이란 것은 모든 땅을 가격에 매기는 게 아니라 여러 필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거. 대표성이 있는 부동산을 가격을 선정해 가지고 가격 공시하는 것이 표준 가격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이 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표준지로 선정할 것인지 참 애매하더라고요. 불만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표준지 선정이 곤란하다 이렇게 해요. 표준지 선정이 곤란합니다 하는 거죠. 되나요? 표준지 선정이 곤란합니다. 방금 대체성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이 뭘까요? 할 때 이건 감가가 아니고요. 자, 물건 하나가 다 달라요. 물건 하나가 다 다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냐? 감정평가사의 역할에 중시하다. 감정 가치평가할 때 전문가의 역할에 중시하다. 감정평가사의 역할에 중시합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감정평가가 할 때 물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슨 분석을 하느냐? 개별 분석을 하는 근거가 됩니다. 개별 분석하는 근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부정성에서 가장 많이 노는 것이 뭐다? 생균희가 문수집. 그 다음에 개별성의 특징은 개비리 일표대감. 이런 식으로 좀 암기해주면 좀 더 빨리 생각이 날 거예요. 알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인접성 있습니다. 인접성. 자, 인접성. 77페이지에 인접성 있어요. 자,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있고 C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는 다 뭐한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A 토지 가치가 상승하면은 어떤 이유에서 그 주변에 있는 B 토지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A 토지 가격이 내려지면 그 주변에 있는 B 토지 가격도 내릴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뭡니까? 너가 잘 되면 내가 잘 되고 너가 안 되면 내가 안 되니까 서로 상부상조하자. 그래서 인재들 때문에 서로 간에 협동의
논리를 증가한다. 협동. 되나요? 상린관계라 해요. 상린관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너가 잘 되면 내도 좋고 너가 안 되면 안 좋으니까 서로 좀 잘 되게 하자 하는 거죠. 그러면 방금 뭡니까? A 지역이 잘 되면 B 지역 가치도 오를 가능성이 높고 A 지역이 가치가 떨어지면 어떤 문제에서 가치가 떨어지면 이것도 가치가 떨어지기 높으니까 내가 이것도 뭡니까? 인접하고 있는 그 지역이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 분석이 중요하죠. 이것을 아까 뭐냐? 지역 분석이죠. 지역 분석. 지역 분석 근거가 됩니다 하는 거죠. 그럼 아까 지역 분석 근거가 되는 게 아까 뭐였죠? 부동성이죠. 땅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용도를 결정하고 그 땅을 구입했더니 그 지역의 외부 환경에 어울리지 못했다. 그러면 어울리지 못한다고 해서 땅을 이동시킬 수 없으므로 우리가 입지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입지론은 지역 분석을 근거가 된다라고 했죠. 그럼 이것도 인접성과 그래서 인접성과 부동성은 뭐 지역 분석을 근거를 제공합니다 하면은 뭐다? 부동성과 인접성. 부동성과 인접성. 이렇게 해요. 개별 분석의 근거는 개자 들어갔죠. 그거는 개별성. 자, 그러면 또 자 보세요. 요렇게 되는데 A 지역이 어느 지역이 개발되는데 한 지역은 개발을 시키고 한 지역은 개발을 시키고 한 지역은 보존을 시켜요. 자, 인접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한 지역은 개발을 시키고 한 지역은 보존을 시켜요. 그럼 개발 지역은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럼 이거는 그대로 가치가 안 높아지고 그대로 있겠죠.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다시 뭐를 야기한다고요? 지역 간 형평성을 문제를 야기한다. 형평성 문제가니까 너 보존 지역은 가치가 안 올리고 있는데 너 개발 지역은 인접하고 있는 지역보다 가치가 뛰었잖아. 돈 됐잖아. 돈이 됐으니까 그 이익, 초과 이익에 대한 일부를 뭐 내라. 개발 이익 환수 제도의 근거가 된다. 개발 이익 환수 들어봤죠? 개발 이익 환수 제도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개발 이익 환수의 근거를 제공합니다라고 하면 뭐라고요? 인접성입니다. 자, 그래서 그 717페이지 인접성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방금 뭐냐? 4번 그리고 5번 그리고 6번입니다. 자, 4번, 5번, 6번. 자, 방금 4번은 뭐냐? 개발 이익 환수 논리 근거가 된다 했고요. 그다음 5번은 부동성과 더불어 뭡니까? 외부 효과의 영향을 받으니까 지역 분석 근거를 제공합니다라고 했고요. 자, 그다음에 6번에 보면 자,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대체성이 없어요 하는 건 뭐예요? 개별성이에요. 대체성이 없어요 하는 거는 개별성이에요. 그 물리적 대체성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용도적 대체성이 가능해요. 대체성이 가능한 것은 인접성이에요. 근데 무슨 성? 용도적 대체성이에요. 자, A 지역과 B 지역이 있는데 A 지역이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주택이 부족해요. 되나요? 그럼 A 지역에 거주할 수 없으면 인접한 지역에 주택지가 있죠. 그럼 그 주택지 공급을 하겠죠. 이해됐나요? 용도적 대체성이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대체성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다? 인접성이고 대체성이 없다 하는 것은 뭐다? 개별성이다. 됐나요? 네. 우리는 물리적 공급, 자연적 특성에서 물리적 공급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했죠. 됐죠? 그럼 강가, 가치가 하라고 하는데 자연적 특성 개념에서 물리적 강가는 있다 없다? 물리적 강가는 없다 말이야. 소멸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인간에 의해서 환경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죠. 용도적 강가, 경제적 강가는 존재한다. 자, 이런 비슷한 용어를 좀 보세요. 자, 생산비를 자연적 특성에 비하면 생산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은 뭐죠? 부정성이다, 영수성이다. 그럼 부정성이다. 다시 재생산 이론이 다시 만든 재생산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걸 뭡니까? 그런 영속성이다. 비슷한 용어들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이 부분은 어려운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접성까지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인문적 특성은 지금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기출 문제 있죠? 요 기출 문제집. 자, 기출 문제집 풀어서 오늘 했던 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조금 이따 보겠어요.